여기부터 시작인 거예요. 프라이빗 바지, 카페, 워터파크. 집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보이죠? 저게 한 200개 정도. 이런 건물도 대표님 건물인가요? 예. 그럼 여기는 좀 자산 가치가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? 땅만 놓고 보면은 500억이에요. 위암 사기 판정 받으셨다고 들었거든요. 예. 지금은 치료가 된 건가요? 위암 사기는 치료라는 게 없어요. 그냥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고. 병이 있고 나서 인생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뀌셨나요? 그렇죠. 많이 변했죠. 제가 이걸 찍는 이유가 그거예요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가평에서 크리스월드 운영하고 있는 크리스라고 합니다. 아, 저런 보트도 다 대표님 자산인가요? 아, 그럼요. 눈에 보이는 건 다. 여기서 이제 카페 하다가 여기 바이크 렌탈 같은 것도 하고 있고. 객실수로는 한 250개 정도. 250개요? 네. 집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보이죠? 저게 한 200개 정도. 네, 여기가 지금 가평에서 가장 큰 규모인가요? 그렇죠. 가평에서는 가장 크죠. 이게 이제 새로 한 건데. 아, 물고기예요? 네, 장어예요, 장어. 들어가서 맨손 낚시하는 걸로 가족끼리 놀 수 있는 거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. 이런 아이디어는 직접 내시는 거예요? 그렇죠. 가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, 들어가서 장어를 잡고 여기 이제 바베큐장에서 그걸 구워 먹고 이렇게 하는 데는 없으니까 그런 거 만들어 보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글램핑을 새로 짓고 있거든요. 기존 글램핑이 조금 이제 춥고 덥고 조금 불편하고, 얘는 그냥 보기에도 불편한 걸 다 없앤 거죠. 안 춥고 안 덥고. 그래서 이제 올겨울은 이걸로 장사해야죠. 아, 이건 또 겨울에 하시려고 미리 준비하시는 거네요. 예. 그리고 요거를 뭐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팔기도 해요. 데모 매장인 거죠. 저 글램핑 자체를 파는 거예요. 여기는 좀 자산 가치가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? 그냥 땅만 놓고 보면은 저희 옆 땅이 작년에 매각을 했거든요. 평당 한 1,000만 원 정도 받았어요. 평당 1,000만 원에 5,000평이면 500억이에요. 굉장히 오랜만이다. 안녕하세요. 시원하죠? 네. 오케이. 이거 운전도 할 줄 아세요? 물이 좋아해서 시작한 일인데 네. 이 일이 되니까 별로더라고요. 잘 잡으세요. 와. 시원해요? 네. 지금 떠있는 배들이 다 우리 배예요. 지금 떠있는 저것도요? 계속 우리 거잖아. 와. 왜 여기로 왔는지 모르죠? 네. 나는 저 헬멧을 주워야겠어요. 아, 헬멧 주고 싶다. 자, 3만원 벌었어요. 기름값이 더 들어갈지 헬멧 값이 더 들어갈지는 저도 잘 모르니까. 자, 이제 뭐냐면 우리 부지가 위에서는 제대로 잘 안 보여요. 여기부터 시작인 거예요. 아.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프라이빗 바지, 아까 우리가 서 있었던 저 카페, 저게 이제 바베큐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고, 앞에 펜션 레이크하우스라고 펜션 있는 곳이고,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밟았던 이제 워터파크. 대표님이 제가 알기로는 위암 사기 판정 받으셨다고 들었거든요. 네. 지금은 그게 좀 치료가 된 건가요? 위암 사기는 치료라는 게 없어요. 그냥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고. 근데 또 검색해보니까 제가 위암 사기면 생존율이 엄청 낮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지금 그럼 판정받은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? 2014년에 3월에 받았으니까 10년 넘었네요. 근데 이게 뭐 완치라는 개념은 아니고 그냥 전이가 있다는 거는 의학적으로 완치 판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. 그럼 지금도 막 아프고 그러세요? 항암제 부작용으로 몸에서 빨리 자라나는 거를 공격을 해요. 손톱도 깨지고 머리털뿐만 아니라 몸속에 털이 다 빠져요. 그럼 2014년에 판정 받으셨으니까 네. 그때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? 똑같이 사업하고 있었죠. 그때는 요거 하기 전이었고, 그 스마트 골프라는 회사 운영하고 있었죠. 아, 골프 회사를 먼저 하셨던 거죠? 예. 아, 그러면 판정 받으신 건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?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. 기운도 없고 어지럽고
그러다가 이제 그때 스크린 골프 우리가 제조회사였는데 우즈베키스탄인가 거기 설치할 게 있어가지고 사람이 부족해서 제가 갔는데 거기서 막 그 설치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. 사다리 타다가 쓰러지고 걷다가 쓰러지고 그래서 와 이거 뭔가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죠. 그럼 그때 가서만 갑자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? 그 전에는? 그전부터 안 좋았죠. 안 좋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혈변이라고 해서 검은색 변이 나왔어요. 근데 그 몰랐죠. 검은색이 왜 나오지? 라고 생각했는데 피가 굳으면 검정색이 되는 거였어요. 약국 가서 뭐 속이 좀 안 좋은 거 같다 그래서 약 이만큼 챙겨 들고 이제 출장을 갔던 거죠. 근데 사실 거기서 죽을 뻔했어요. 밥 먹다가 내가 쓰러졌거든요. 그때 저 이제 코디네이터 해주는 고려인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진짜로 온몸을 주물러가지고 간신히 깨어났지. 그래서 거기서 급하게 이제 아시아나 타고 들어왔죠. 이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헤모글로빈 수치가 지금 너무 안 좋다고 해서 20팩인가 수혈을 받았죠. 병원에서 얘기하기를 살아 돌아온 게 신기하다. 근데 어쨌든 그 전에도 뭐 이렇게 아프셨다고 했잖아요. 근데 뭐 그럴 때마다 병원은 가봐야겠다는 생각은 못 하신 거예요? 오늘 대부분들의 일반인들이 마찬가지일 건데 그 생각 안 해요. 이러다 말겠지. 뭐 그냥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하고 넘어갈 그렇죠. 정도의. 그리고 이제 병을 키우는 거죠. 그래서 근데 원래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또 받잖아요. 그때도 문제가 없었어요. 문제가 없었어요?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? 안 나왔어요. 전혀 없었어요. 그럼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예방하려면? 건강검진 받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뭐 이런 상황도 있죠. 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. 그리고 몸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은 병원을 가봐야 되는 거죠. 저도 몇 달은 키운 거니까 최소한. 이제 사기라는 게 전이가 일어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위에요. 그러니까 암세포가 이렇게 여기서 커져. 얘를 뚫고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출혈이 시작되고 그래서 혈변이 나오는 건데 그 지경이 된 상태에서도 저는 그냥 일을 했으니까 몸 내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는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라는 거. 어쨌든 병원 가서 딱 검사를 해보니까 사기였던 거예요? 3기였어요 그때. 3기라고 판정을 줬는데 정밀 진단을 해봐야 된다. 그래서 제일 크다는 병원 가서 해보니까 이제 거기서 사기가 나온 거죠. 그리고 그때 뭐 생존율도 낮다 뭐 이런 얘기도 들으셨나요? 생명은 없다고 얘기 들었죠. 병원에서 그렇게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의사가 손잡아주고 이런 거 없어요. 내 의사와 상관없이 수술을 한번 했어요. 할 필요가 없는 수술인데 개보를 한번 했단 말이에요. 저한테 이제 3기라고 하고 저 그때까지만 3기인 줄 알고 들어가서 수술을 하면은 이제 정리된다라고 믿고서 나왔는데 열어보니까 오만 천지에 다 퍼져 있고 이런 상태만 확인하고 다시 닫은 거죠. 차라리 그냥 미리 얘기해줬으면 더 나았는데 그때도 어쨌든 사업이 좀 잘 되고 계셨던 거죠? 열심히 할 때죠. 근데 그걸 듣고 나서 혹시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?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. 그때가 이제 38살인 때인데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뱃속에는 애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일단 딸을 봐야겠다라는 거 하고 회사 직원들한테도 지금 상태가 이러저러 하니 지금 그만두면 내가 퇴직금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 갈 길 찾아가라. 근데 직원들이 회사를 지키겠다고 덤볐어요. 대표님 치료를 받으시고 우리가 회사를 어떻게든 지켜보겠습니다. 근데 뭐 100% 죽는 건 아니잖아요.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. 그렇게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도 그때 연매출 40, 50억은 했으니까 그 항암을 하면서 전 출근을 했어요. 그게 가능해요? 그럼요. 안 가능하다고 믿는 게 문제지. 암 환자는 죽기 시작할 때 못 움직여요. 그 전까지는 움직일 수 있어요. 그걸 내가 본 거예요. 항상 그랬어요. 그때 습관이 남아있는 게 이렇게 손가락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펴봐요. 움직이는지.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해나가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생존율이 낮아요 이게 아니에요. 당신 6개월 뒤에 죽어요. 실제로 그렇게 말하셨어요? 진짜로 그렇게 말해요. 저한테는 심지어 내 입으로 얘기해보라고 그랬어요. 환자분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. 항암을 하면 1년, 안 하면 6개월.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그보다 더 빨리 죽을 수 있고 재수 있으면 한 몇 달 더 살 수 있고 6개월 더 살자고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. 머리털 다 빠지고 근데 머리털은 그냥 기침하는 수준이에요. 제가 보기에 항암 부작용 중에 그 외에 부작용들이 훨씬 더 많아요. 대표님 그럼 어쨌든 항암을 선택하신 거네요. 네. 왜냐면 이제 그냥 그 당시에는 6개월을 더 살면 애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애 나오는 것까지는 봐보자 해서 결정을 했죠. 항암을 하자고. 제가 이걸 찍는 이유가 그거예요. 생존한 사람이 한 명은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. 그때 당시에는 그럼 특이하게 좀 하셨다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? 그 당시에는 뭔가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암을 안 멈추고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해요. 항암 내가 받을게요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.
내 몸 상태가 항암을 받을 수 있는 수치를 유지해줘야 돼요. 항암을 하면 딱 1kg씩 빠져요, 하루에. 그리고 항암을 하면 정말 입맛이 없어요. 입맛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뭘 먹잖아요. 모래를 으깨 먹는 느낌이에요. 근데 안 먹잖아요. 그 다음 항암을 못해요. 그리고 먹으면 토해. 그럼 토하고 또 먹어야 돼. 모든 음식만 봐도 막 미칠 것 같아. 그게 좀 힘들더라고. 근데 그걸 못 견디고 쓰러져 버리면 그 다음 항암은 또 못해요. 되게 악순환이죠. 기억에 남는 게 피디님도 머릿속 많잖아요. 저도 머릿속 많거든요. 자고 일어나면 한 다발이야. 그 다음에 이제 샤워하고 나면은 물이 안 내려가. 수채구멍이 막혀서. 그래서 머리 이렇게 끄집어내잖아요. 그럼 이만큼씩 빠져. 손톱 이렇게 맞잖아요. 그럼 망치로 맞는 것처럼 아파요. 그리고 이제 상처가, 예를 들어 여기 상처 있죠. 이게 5년 된 상처예요. 이게요? 네, 이게. 여기도 있어요. 지금 이런 데 보면 이런 게 있죠. 뒤에 보면 더 있어요. 여기 근데 빨간데 여기도 상처가 났다가 사라졌다. 계속 반복이에요. 딱쟁이 붙었다 사라졌다. 얘도 5년 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상처를 생기게 하면 안 돼요. 병이 있고 나서 돈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인생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뀌셨나요? 그렇죠. 많이 변했죠. 예전에는 뭐 이루고 싶은 게 되게 많았죠. 예전에는 뭐 회사도 상장도 하고 싶었고, 말도 안 되는 부를 이루고도 싶었고, 여기 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저도 많이 내려놓은 거죠. 아, 이게 내려놓으신 거예요? 좀 인생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운명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운명이요? 네, 분명히 운명이 있지만 자기가 만드는 운명도 있는 것 같아요. 그 운명이랑 싸우는 거죠.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. 근데 그것만 알았으면 좋겠어요. 보통 이렇게 환자들이 자살을 되게 많이 해요. 죽는다고 하니까. 네, 해봐야 아는 거다. 인생이 뭐냐? 인생 해봐야 안다. 다시 돌아가서 뭐 사업을 할 때는 뭐 좀 다르게 하실 게 좀 있으실까요? 그래도 변하는 건 없죠. 사업을 대충 할 수는 없으니까. 안 하겠죠, 그냥. 나는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 거야.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 생기지 않을 거야. 그렇지만 사업은 할 거야. 이게 말이에요, 보여요.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지. 어쨌든 그냥 일 자체를 좀 사랑하신다고 보면 될까요? 그냥 성질 머리가 그래요. 일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걸 못하는 거죠. 그냥 최소한 환자로서 누워있는 거는 못하겠다. 그냥 누워있을 바에야 일을 하겠다. 이게 컸던 거죠. 지금 이제 뭔가 큰 꿈을 이루고 싶은 젊은 청년들한테 혹시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지. 제가 얘기해줄 수 있는 것은 상황이 닥쳤을 때 포기하지 말라. 포기하는 사람 많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도 포기해야 될 하나의 이유인 거예요. 대표님 남은 여생도 이렇게 계속 일하시면서 그러니까 남은 여생이라는 표현을 저는 안 써요. 그건 모르죠. 남은 연생이 됐던 뭐가 됐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 거예요. 남은 게 하루든 열흘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